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4시간 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자, 이 같은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야당이 맹비판을 하자 몇 시간 뒤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의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다.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비공개 참모진 회의에서의 대통령의 추가 입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충분치 않다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습니다.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습니까? 총선 참패에도 도돌이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은 헤어질 결심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국민은 재방송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자신은 모든 노력을 다했고 다만 부족하고 힘이 닿지 못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국민이 더 기대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 이상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님, 대통령의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부터 잘못했다, 죄송하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번 총선에서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엄청난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어쨌든 대통령이 저부터 잘못했다라고 언급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에서도요, 지금 이렇게 선거를 대승한 마당에 조금 더 이렇게 승자의 아량이 보이는 그런 논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앞뒤를 다 맞고 굉장히 어떤 비판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국정기조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셨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이겠죠. 앞으로 얼마나 민생에 더 집중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만약에 그 국정기조의 변화가 민의에 미치지 못하면은 그때 가서 비판과 공격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논평이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192석의 거대 야당이 이렇게 힘이 세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영화 특별시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봤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그게 이제 가상의 서울시장 선거를 배경으로 한 정치 영화입니다. 네. 그 주인공이 이제 최민식 배우인데 그 변종구라고 하는 그 서울시장 후보로 연기를 해요. 그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중간에 상암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민식 배우가 이제 유세 버스를 돌려서 현장에 가요. 현장에 가서 그 싱크홀이 발생한 현장에 바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임시로 콘하고 그 펜스로 줄을 쳐놓습니다. 못 들어가게. 자, 그래서요? 그랬는데 거기서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굳이 그 변종구 후보는 그 선을 넘어서 바로 싱크홀 앞까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게 대중정치인의 숙명이거든요. 대통령께서는 퇴임하시는 순간까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들어가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좀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놓으시고 국민들께도 기자회견이라든가 국민과의 대화라든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김정은 의원님, 이제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도 좀 보좌를 하고 어떤 수익의 메시지까지 이제 공개된 육성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텐데 당연히 대통령실 참모들도 그런 걸 할 텐데 어차피 몇 시간 뒤에 대통령이 저부터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힐 거면
이거를 오전에 대통령 육성으로 서두에 밝히게끔 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좀 보좌를 잘 해야 할 텐데 당장 야당에서 이 같은 비판이 나올 거라는 걸 대통령실 참모들 중에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의 의중이 거의 반영된 그런 그 모두 발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이 뭔가 우리말로 얘기를 하시는데 몇 시간 뒤에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뭔가 설명을 덧붙여야 되는 이런 식의 패턴이 정형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이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송 변호사님이 야당이 그냥 첫 이 일성부터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게 192석의 위력인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야당까지 갈 것도 없고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야당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건 뭔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아쉽고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예. 특히 총선 6일 만에 나온 대통령의 그 일성이라고 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4시간 뒤에 전해진 저부터 잘못했다라는 그 얘기가 모두 발언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이 됐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 비공개 발언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4시간 뒤에 전원 형식으로 가는 이런 소통은 정말 문제가 있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 만나서 뭐든지 다 협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했으면 정말 깔끔한 메시지가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통령이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변화를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12분, 13분 동안 했던 이야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디테일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국무위원들 뭐 했어? 이렇게 혼내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공직 기강의 문제도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총선 패배에 대해서 아직도 크게 아파하시지 않는구나. 이거는 당의 일이고 나와는 무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또 질 게 뻔한 선거였는데 뭔가 대비를 전혀 안 하셨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나서 대통령이 하신 발언의 모습과 내용이 있어요. 그때는 제 잘못이고 제 부족의 소치라는 부덕의 소치 아니고 부족의 소치 이런 말씀하시면서 사과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과 총선 패배 후 6일 만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통해서 했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피셔서 대표와의 만남,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또 기자회견 형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기자회견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조금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이 이런 총선 결과를 두고서도 대통령이 이 정도로밖에 국민의 민심을 수용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비서실장을 새로 임명할 때 좀 카리스마 있는 비서실장, 때론 대통령의 강한 신뢰하에 직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의 역할이 좀 요구될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 죄송하다,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라는 메시지를 결국에는 밝혔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잖아요. 그럴 거면 비서실장이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에 대통령께 가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보다는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대통령부터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실 의중이 있으시니까 이런 메시지를 먼저 서두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그런 비서실장이 좀 앞으로는 요구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과 그리고 홍보 영역까지를 포함된 그런 능력을 다 갖춘 맥락을 예. 이해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말씀하실 거. 예, 총리는 뭐 국정 전반을 다룬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아쉬운 게 지난번에 의료 대란에도 담화문에서 모자라서 또 한 번 하고 또 이번에도 실제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일성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거나 네. 또 비공개로 하거나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럴 거면 왜 청와대를 박차고 나와서 용산으로 왔습니까? 더 소통하겠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시는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딱 일성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부터 잘못했습니다. 국민이 제일 듣고 싶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국무회의든 뭐 기자간담회든 기자간담회 더 좋았습니다만은 아니 국무회의 오기 전에 기자간담회 한 15분 정도 해서 짧게 한 장짜리
모든 걸 다 바꾸겠습니다. 저부터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국민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나 국민이 덜 체감했다. 홍보수석 탓인가요? 이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뒤에 또 그런 문제가 여론이 또 안 좋으면 비공개적 우리끼리 있을 때는 또 잘못했다고 얘기합디다.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가성비가 없는 그런 여론전을 하냐. 가성비가 없네요. 예. 어차피 대통령이 죄송하다라는 메시지를 밝힐 계획이 있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가성비 떨어지게 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새로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통령과 이렇게 정담할 수 있는, 논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교체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